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후 인터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와 53차례에 걸쳐서 7시간 45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서울의 소리가 MBC한테 제보했고요. 모레 방송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방송 틀으면 안 된다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인용했지만 방송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쪽에서는 통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MBC와 서울의 소리는 이거 뭐 공익성 있는 내용인데 공적 가치인데 왜 그러냐 얘기합니다. 과연 불법일까요? 알 권리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소리가 또 백은종 대표가 윤석열 응징방송을 제일 많이 한 방송사 아닙니까? 최초로 재작년 1월 4일부터 지금 106차례 방송했어요. 네. 아니 그런데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김건희 씨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요?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를 우습게 봤거나 충분히 자기 능력이면 서울의 소리를 장악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서울의 소리 기자가 순진한 김건희 씨 이렇게 막 꼬드겨가지고 모르게 이렇게 녹음한 거 아닙니까? 에이, 김건희 씨는 이제 학력 뭐 그런 의혹들 많잖아요. 순진한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펼친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한테 넘어가거나 속을 사람이 아니다. 그럼 왜 통화를 이렇게 오래 했을까요? 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 그렇죠. 이해관계가 없이 일방적으로 취재만 했으면 두 번도 못 했겠죠. 네. 근데 어떤 이명수 우리 이 기자 이번에 어떤 그 접근 방식이 상당히 김건희 씨가 이 사람이면 내가 가지고 놀 수 있겠다는 이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 계속 서울의 소리에 그 일어나고 있는 특히나 정대택 회장이 윤석열 일가 방송에 대해서 많은 그런 내용들을 궁금해했기 때문에 정보를 원했군요.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김건희 씨한테 이제 취재로 말하면 취재를 당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까? 예. 53차례나 통화했고 사이가 또 막역했습니까? 이 기자하고 김건희 씨하고? 그렇죠. 굉장히 친하게 그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굉장히 친한 그런 사이로 통화를 주고받았어요. 직접 만나기도 하고 막 그 왕래가 있고 그랬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는 모르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 이 기자한테 한번 와라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제가. 같이 일하자 도와달라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이 기자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걸 난 천만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국민의힘 쪽으로 윤석열 선대위로 와라 도와달라. 서울의 소리는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김건희 씨하고 통화할 때 나는 기자다는 얘기는 꼭 했습니까? 그거는 이미 카톡에서 메시지 보낸 게 어제 제가 공개를 해서 기사에도 다 있는데 처음에 보낼 때? 처음에 녹취록에도 맨 처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로 대화가 시작됐고 두 번째 통화를 시도할 때는 카톡으로 어제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요 카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녹취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김건희 씨가? 그건 모르겠는데 김건희 씨 정도면은 더군다나 대한민국 대통령 유력 후보 부인으로서 기자하고 전화할 때는 당연히 녹취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을 거다 보는 거죠. 2261님께서 김건희 씨 녹취 대상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마음을 얻어서 녹취해서 터뜨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좀 비열하고 배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역으로 김건희 씨가 우리 기자를 꼬드겨서 서울의 소리 정보를 빼내가려고 한 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이를 봐도 김건희 씨가 훨씬 위고 그래요? 사회 경험으로 봐도 위고 위치로 봐도 하찮은 서울의 소리 기자보다도 하늘과 땅 차이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자를 꼬드기려고 했냐. 그분한테 내가 반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에서 계속해서 취재하고 방송해 오셨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왜 서울의 소리에서 이걸 공개하면 지금
대박일 텐데. 네. 왜 MBC에 주셨습니까? 근데 일부 국민의힘 뭐 김재원 의원은 팔아먹었다는데 네. 정말 내가 고발할 거예요, 고소할 거예요. 그 허위사실 유포로. 네. 서울의 소리는 이번뿐 아니라 몇 년 전에 어떤 친연이 저기 강남구청장 문제도 저희가 특종을 했어요. 카톡방에 우리 이명수 기자가 잠입해가지고 네. 카톡방 걸 갖다가 선관위에 우리가 고발도 하고 신현희 구청장 보도를 JTBC가 했어요. 네. 그 위에도 기억은 안 나지만 몇 차례. 근데 서울의 소리는 다른 언론과 다르다. 네. 어떤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표인 나는 월급이 없다. 희생을 전제로 봉사하는 곳이 서울의 소리다. 네. 이명수 기자도 처음에 와서 거의 한 7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던 사람이 요즘에는 좀 약간 활동기 받고 네. 활동하는 그런 기자죠. 아이, 대표님 그래 돈은 주셔야죠. 나는 안 받아도 줘요. 우리 기자들은. 알겠어요. 네. 가능하면 다른 데보다 많이 주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어요. 네. MBC에다가 녹취 파일을 전체를 주셨습니까? 그건 뭐 이명수 기자가 예. 헛일이고 나는 그쪽 관여를 안 했는데 얼마나 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면서 지금 얘기 안 저는 하고 모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자, 삼자한테 줬다. 악마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데요. 근데 그건 악의적으로 편집 안 한다면 내가 전체를 네. 바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 악의적인 편집 아닌 네. 현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의향도 있다. 원본 전체를 공개할 의향도 있습니까? 그럼요. 저도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안 주고 KBS는 한 부분만 줄 테니까. 아, 네. 제일 민감한 부분을 드릴 테니까. KBS도 줘야죠. MBC 보도 끝나면은 MBC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네. 다 못 오잖아요. 네. 그럼 KBS도 주고 뭐 다른 SBS도 언론사도 주고 뭐 조선 TV도 주고 채널 A도 주고 달라면 다 줄래요. 아, 그러려고요? 네. 조선일보도 주고요. 예. 국민의힘이 서울의 소리한테도 가처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가처분 신청했는데 오늘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는 공인이다. 네. 뭐 불쌍한 여자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애걸복걸 하고 있는데 그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순진한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공인이다. 예.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부 인용된 그 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방송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네. 윤국희님께서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네. 고발 사주 때 지상파 방송이나 공영방송에서 방송하라고 그래서 메이저 매체에 드렸습니까? 아니, 그건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중요시 않는 사람이라 그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원래 서울대가 해온 대로 우리가 알리고 싶은 어떤 중요한 정보 이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도하는 것보다 실리성 부분이나 이 확장 부분에서 그 어떤 공영방송이 제일 좋다. 더 널리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한테 고맙다. 우리 특종으로 어떤 사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분들이 해주면 고맙다. 그 한 예로 방송사에서 저희 영상 쓰자고 전화가 가끔 오거든요. 네. 그럼 제 마지막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갖다 쓰시고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홍보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네. 자, 해당 기자하고 김건희 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화한 겁니까? 뭐 7월 중순 10며칠부터 해가지고 올해요? 네. 아니, 작년 7월이요? 작년. 한 12월 초까지 한 12월 초까지요? 네. 아, 최근까지네요. 작년 7월에서 12월이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고 그 이후에 그 과정이 다 담겨 있겠네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해서 인기도 좋고 유력 후보로 지지를 받을 때 이제 김건희 씨께서는 이제 자신감이 있었겠죠.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지만 김건희 씨는 스스로도 점을 좀 잘 보는 분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어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건 굳게 믿고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내용 말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말할 수 없고. 아니, 이제 내용이 공개되니까 제목 정도는 해줘야죠. 아니, 제목은 대표님. 그러면 KBS가 다음 보도할 때 지장이 있어요. 미리. 대표님. 자, 하나 내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정치계의 발을 디딘 윤석열의 행보. 혹시 김건희 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제일 알고 싶었죠. 네.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어떤 윤석열 지금 네. 검찰총장 때나 후보 때나 네. 상당히 그분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때도 그러면 검찰의 수사에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그거는 우리 언론사에서 보도를 받더라도 영향력이 있다고 다들 보도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확실히 뭐 녹취의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윤석열 일가를 방송하면서 또 정대택 회장의 증언을 들으면서 또 정대택 회장한테 제보를 해준 그분의 뭐 작은 할아버지 등등 이런 걸 들었을 때 분명히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서나 아니면 검찰총장 때 검찰에서도. 네. 자, 연약한 여성의 인격을 질받는 것이다. 이 한 여자의 사생활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대표님은 국민이 알아야 될 공적인 뉴스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갖고 연약한 뭐 여자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저희를 나는 알 수 없어요. 김건희 씨는 연약하지 않잖아요. 경력을 보더라도. 대학 교수도 하고 뭐 등등 많은 걸 해왔는데 어떻게 연약하냐. 또 많은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남녀 관계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걸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는 말고요. 아니 뭐 그게 연약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건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김건희 씨가 연약한 게 아니라 어떤 상대방을 내가 어떤 무슨 어떤 언변으로 말로써 그 사람을 제압하고 그 사람을 자기 어떤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는 자신감이 차 있다. 김건희 씨는. 그렇게 보십니까? 취재 기자가 김건희 씨의 약점이나 아니면 뭐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계속 통화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절대 김건희 씨 약점이라는 건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기자가 그렇게 김건희 씨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뭐 이거 너 통화 안 오면 폭 놓을 거야 이런 건 전혀 없고 서로 오누이 마냥 사이좋게 대화한 거다. 아 그래요? 오누이처럼 잘 지내셨군요. 아주 잘 지내고 서로 보면은 우리 이 기자는 김건희 씨 측에서 뭘 얻어내려고 그러고 김건희 씨 측은 이 기자를 회유해서 서울의 소리의 정보도 알고 이 기자를 자기 수족같이 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나중에 녹취록이 공개되면 드러나겠지만 그런 의도가 많았다. 많은 게 아니라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오히려 김건희 씨가 이 취재 기자를 가장 윤석열 후보한테 비판적인 언론의 취재 기자를 이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분노하는 부분이 어떻게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이게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서울의 소리를 와해시키려고 공작을 하지 않았나. 뭐 저쪽 국민의힘 측에서 공작하는데 오히려 서울의 소리를 흔들어가지고 서울의 소리 힘을 약화시켜서 윤석열 일가 응징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BC에서 일요일 날 법원이 지적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방송합니다. 그런데 방송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합니까? 근데 이제 MBC가 2번 보도하기로 했어요 원래. 이번 일요일하고 다음 일요일까지. 근데 MBC가 어떤 부분에서 보도하는 거는 저도 모르니까 전혀 가는 않습니다. MBC가 자율적으로 알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녹취록이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 5, 60곡지 돼요. 그래서 MBC가 몇 곡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각 언론사마다 흥미거리가 있는 언론들한테 몇 곡지씩 줘서 보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확실히 할 거냐 각서를 받고 제가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 녹취록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저는 아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등이 우선 우리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라 무슨 허언증인가 뭐 있다고 이런 비하를 했는데 그런 사람하고 대화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은 어떻게 들 거냐
이명수 기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네. 예, 자그마치 7시간 몇 분을 네. 쉬운 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사람은 더 문제가 크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대통령 후보를 스스로 폄하하는 행위다. 김은혜한테 유감을 표하고 경고하겠습니다. 파파라치 관행증이라고 얘기했죠.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